반갑습니다. 오늘은 체육상식 네 번째 이야기 프로야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9명이 편을 이룬 두 팀이 9회에 걸쳐서 승패를 겨루는 구기 종목입니다. 야구의 공격 측은 타순에 따라서 두세 공을 번갈아 가면서 치면서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돌아 본루, 즉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득점하게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인 축구와는 달리 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된 필드형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야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야구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떠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인데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야구가 시작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869년에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 내셔널 리그라는 리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었고 1901년에 들어서 아메리칸 리그가 개설되면서 미국 야구는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리그의 우승팀과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이 만나서 또 하나의 대회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월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36년에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로야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업야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49년부터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늦게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 12월 11일 프로야구가 시작되었고 1982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BO 리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첫 경기는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가 대결한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야구장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 중에 가장 야구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프로야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프로야구 정규리그는 메이저리그 혹은 빅리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이저하다는 거, 자신들의 리그가 가장 전문적이다라는 거, 빅리그라는 거, 자신들의 리그가 가장 큰 규모의 리그라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미국인들의 야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미국의 리그는 아까서도 얘기했듯이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서 진행을 합니다.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각 리그는 1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 5개 팀, 중부 5개 팀, 서부 5개 팀 이렇게 해서 내셔널 리그 동부 5개, 중부 5개, 서부 5개, 아메리칸 리그 동부 5개, 중부 5개, 서부 5개 하면 양대 리그 총 그렇죠. 3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30개의 팀이 리그를 치르는 정말 큰 규모의 정말 빅리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각 리그 구성 팀 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구 자체는 짝수로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쉬는 팀이 한 팀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각 리그마다 한 팀씩 쉬게 되겠죠. 그래서 각 리그마다 경기를 쉬는 팀이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경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터리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리그를 거쳐서 페넌트 레이스를 거쳐서 디비전 시리즈를 거치고 월드 시리즈를 거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이 월드 시리즈라는 표현 자체도 미국인들의 야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리그 여기 30개 팀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의 의미로 이제 월드 시리즈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정말 미국인들 야구에 대한 자부심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서 그럼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은 어딜까 찾아보니 일단 월드 시리즈에 총 40회를 출전해서 최종 우승을 무려 27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뉴욕 양키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총 11회의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일본의 프로야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서도 얘기했듯이 일본의 프로야구는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 두 가지 리그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월드 시리즈와 유사하게
일본 시리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대 리그 우승팀이 결국에는 일본 시리즈를 통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이전에 뭐 퍼스트 스테이지,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거를 클라이맥스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일본 시리즈에서 양팀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일본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다. 총 35회 출전을 해서 22회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세이브입니다. 13회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야구팀인데, 이 팀의 4번 타자가 된다라는 것은 일본 야구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의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할 당시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70번째 4번 타자로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나라 중에 가장 역사는 짧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는 단일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고 19단 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리그의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과정은 와일드카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됩니다. 한국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전 해태 타이거즈였죠. 총 10회의 우승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은 삼성 라이온즈로 8회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창원의 또 연고 팀인 NC 다이노스 개인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투수편입니다. 우선은 이 두 분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프로야구에 도전장을 던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흑백 사진의 이원국 선수, 그리고 컬러로 된 사진의 박철순 선수인데, 아쉽게도 이 두 선수는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마이너리그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1994년 LA 다저스에서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통산 124승, 무려 124승. 이거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다 투수승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따라서 박찬호 선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던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시절에 심신이 고단했던 국민들에게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줬던 고마웠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때 어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는 기억납니다. 그 찬호박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죠. 박찬호 선수의 이런 활약 속에 많은 한국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분입니다. 1999년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한 김병현 선수입니다. 현재 뭉철 천다에서 굉장히 크레카 같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계시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한 김병현 선수는 2001년에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하고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들어올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을 해서 여기서 양대리그, 동양인 최초 양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류현진 선수입니다. 2013년 입단한 첫 해부터 빼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신인왕 후보까지 올랐었지만 아쉽게 신인왕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으나 이듬해부터 잦은 부상에 따라서 계속 주춤하다가 바로 작년입니다. 2019년에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이면서 역대급 활약이었죠. 그냥 다시는 없을 활약을 보이면서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이영상이라는 정말 최고의 투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상 후보에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좀 아쉽게 2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위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세계에서 그냥 2위 투수를 했다는 건데, 그쵸? 류현진 선수가 작년에 눈앞에서 놓친 최고의 진짜 투수에게만 주어지는 그 사이영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사이영입니다. 본명은 덴튼 트루영이고 사이영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분이 던진 공이 사이클론처럼 빠르다라고 해서 사이영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이 사이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이 바로 사이영 상이었습니다. 사이영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프로야구 통산 최다승 투수입니다. 무려 511승을 기록한, 아까 박찬호 선수가 그 124승 해가지고 동양인 최다승 투수였죠. 근데 이분은 무려 511승, 진짜 철환이다, 철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각각 최우수 투수 1명씩에게서 매년 2명씩에게 이 사형상을 준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타자편입니다. 투수들에 비해서 타자들의 메이저리그 입성과 활약은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타력이 중요했던 메이저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을 가진 한국 타자들의 입성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타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뛰어난 컨택 능력을 보이면서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최희섭 선수, 박병호 선수, 이대호 선수, 김현수 선수 등이 활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좀 올리기가, 한국인 최고의 메이저리그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추추 트레인이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탑클래스로 분류가 되면서 희귀한 자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5툴 플레이어였습니다. 5툴 플레이어라는 거는 굉장히 이 한 선수가 5가지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파워, 장타력, 그리고 두 번째 컨택, 타격 정확도, 세 번째 스피드, 주루 능력, 네 번째 수비력, 디펜스 능력, 다섯 번째 스로잉, 뛰어난 어깨, 강한 스로잉. 이 5가지를 진짜 한 선수가 다 갖춘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도 좋은데 빠르기까지 하고 수비도 다 잘하고 그 주루 센스도 좋고 어깨도 해가지고 던지 공이 이래 레이저처럼 나가니까 이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한국인이었다. 이런 조신수 선수도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속해 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여기 있을 때 굉장히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죠. 스즈키 이치로.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으로도 꼽히는 최고의 교타자입니다. 이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출전 기회가 굉장히 적었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을 하면서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펴고 이제 최고의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5툴 플레이어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2014년부터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 1억 3천만 달러, 이게 달러로 얘기하니까 1억 3천만 달러 얼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로 따지면 약 1,300억 원, 1,300억 원, 1,300억 원이요. 이게 달러 환율 가치를 좀 낮췄을 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받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지기도 힘든 돈이죠. 이러한 돈을 받고 신시내티 레즈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할 정도로 정말 빼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사이클링 히트 달성자이며 22시 클럽 총 3회 달성한 선수이기도 하고 아시아 최초 메이저리그 200홈런 달성하고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MVP 후보까지 오른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메이저리그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일부 리그, 가장 최고의 리그가 중요하지만 그 밑에 리그들이 또 잘 뒷받침이 되어야만 최고의 리그가 더 빛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더 수준도 올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에 있는 리그를 마이너리그라고 합니다.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루키부터 해서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예, 4단계가 있고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프로 축구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위 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할수록 상위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등이 가능하다. 상위 리그에서 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선수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리그로서 계속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이후에 루키나 싱글 A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구의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라는 건 프로야구팀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아마추어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시즌에서 성적이 나쁜 팀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고 지역에 있는 선수 1차 지명 제도가 존재합니다.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는 팀들 간에 선수를 주고받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이 선수 줄 테니 너 이 선수 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프로라는 거, 프로 야구라는 것 자체도 선수들에게 다 시장 가치가 매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친구 주고 이 친구를 줄 때 맞교환을 하려고 하니 너무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높은데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반면에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시장 가치가 좀 더 낮은 선수 플러스 금액을 좀 더 제시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복합적으로 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트레이드와 같은 제도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냐고 보니 팀의 선택에 대한 개인의 의견, 자신의 의견, 선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선수는 계속 이 팀에 남아서 생활을 하고 싶지만 팀은 또 기업이니까 그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해야 되고 혹은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의 의견이 묵살이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개인의 좀 의사를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FA입니다. FA. 자유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FA를 취득하게 되면 이 선수는 타 팀과 개인적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일 겁니다. 이 야구를 볼 때 야구 전광판을 볼 줄 안다면 아무래도 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야구 전광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팀 데이터 팀. 이거는 그냥 눈치껏 봐도 팀명이겠구나. 그래서 기아와 롯데의 경기가 되겠구나. 근데 기아 옆에 빨간불 요 점이 들어와 있더라. 이거는 기아가 공격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보니 이것은 이닝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닝 혹은 회라고 하죠. 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구는 9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회에서 승부를 가리는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은 뭘까? R 보면 R은 저는 처음에 레코드일 줄 알았는데 야구에서는 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수입니다. 점수. 왜 런이라고 표현할까 생각해보니 야구에서 득점을 할 때는 투수가 던진 공을 쳐가지고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돌아서 본루, 홈으로 뛰어서 돌아오면 점수를 득점해서 아마 런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기 내용 보면 기아가 롯데에게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H되어 있는 거 이것은 히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격 숫자입니다. 타격 숫자. 이것은 안타뿐만 아니라 홈런까지 포함을 하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3개의 안타를 쳤고 롯데가 2개의 안타를 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러입니다. 에러라는 것은 실책이겠죠. B 같은 경우에는 BB라고 표현합니다. BB. 사사구라고 표현하는데 사사구라는 것은 사구와 사구의 합친말입니다. 그래서 넉사자에서 포볼. 우리가 2 스트라이크 3 볼 이런 거 들어봤죠. 4개의 볼을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지 않는 4개의 공을 던지게 되면 진루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라고 하고 포볼이라고 하고 데드볼이 있습니다. 데드볼. 이건 죽을 사자를 써서 그 선수 몸에 맞는 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드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사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구가 롯데가 2개나 있었네요. 왼쪽 밑에 이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보면 타순입니다. 타순. 그래서 1번 타자부터 치고 2번 타자 치고 3번 타자 치고 4번 타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요 밑에 P는 뭘까? 이거는
피처를 얘기합니다. 글자 잘 안 써지는 거 좀 이해를 바랍니다. 피처, 투수입니다. 투수. 우리나라 리그에서 투수는 타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명타자제도. 이어서 옆에, 그럼 요 숫자는 뭐지? 요 숫자는 뭐지? 수비 위치를 얘기합니다. 수비 위치. 그래서 자, 투수를 1번 보고, 볼루수 보수를 2번으로 보고 1루수 3번, 2루수 4번, 3루수 5번, 그리고 여기 유격수가 있죠. 유격수 6번으로 보고, 좌익수 7번, 중견수 8번, 우익수 9번,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우리가 그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숫자로 수비 위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D는 뭘까? 아까 여기 수비에는 요 친구 있죠. 1번이 없잖아. 1번 대신에 들어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아까 말한 지명타자입니다. 지명타자. 요 옆에 요거는 뭐야? 뭐 CH 뭐 1, 2, 3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CH 같은 경우에는 주심. 요 경기는 이제 문승훈 주심이 봤다. 그리고 1루심에는 박종철 1루심, 2루심에는 김병주 2루심, 3루심에는 조종규 3루심이 심판이 봤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볼, 아웃이죠. 아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H도 알겠고 이제 E도 알 텐데 FC는 뭘까? FC는 필더 초이스입니다. 야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1루 던졌으면 아웃 될 건데 뭐 다른 그 2루나 3루 혹은 홈으로 던져가지고 1루수도 못 잡고 2루, 3루 홈에 있는 그 다른 주자도 못 잡은 겁니다. 수비수가 야수를 선택했는데 아웃시키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나간 경우를 이렇게 FC로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투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은 하는 역할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불립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라와서 길게 이닝을 책임지는 스타팅 피처입니다. 선발 투수가 무너지고 나서 혹은 선발 투수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후에 올라가는 투수입니다. 중간 개투 혹은 구원 투수라고 얘기하는데 릴리프 피처입니다. 그 이후에 릴리프 피처가 내려오고 나서 마지막에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올라가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하고 뒷문을 책임진다, 뒷문을 걸어 잠근다라는 표현에서 클로징 피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팀의 선발 투수는 그 경기에서 한 명이겠죠. 그리고 클로징 피처도 한 명이겠죠. 하지만 릴리프 피처는 여러 명의 수가 있습니다. 자, 투수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투수의 승리입니다. 투수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올라가서 5이닝 이상 소화를 하고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팀이 계속 리드를 유지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선발 투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발 투수만 승리의 기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선발 투수 이후에 오른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도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신이 마운드에 오른 이후에 팀이 역전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 중간 개투 혹은 마무리 투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패배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나왔다가 자기 팀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끝나거나 같은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동점이나 역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돼서 끝나게 되면 패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홀드입니다. 홀드는 세이브가 기록될 수 있는 상황에 구원 등판에서 팀의 리드를 지켜내고 마무리 투수에게 임무를 넘겨주는 중간 개투에게 주어지는 기록입니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이 투수가 물러나고 나서 팀이 역전패를 하더라도 홀드는 줍니다. 세이브는 날아가지만 홀드는 줍니다. 그럼 세이브는 뭘까?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팀이 승리한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서도 승리를 갖지 못한 투수에게 준다. 팀의 승리는 지켜냈지만 나는 투수승을 가지지 못하잖아. 왜냐면 그 앞에 던졌던 투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무리는 했지만 승리는 얻지 못한 그 투수에게 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를 주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3점 이하의 리드일 때 최저 1이닝을 던져서 리드를 지켜냈을 때, 자, 두 번째 루상의 주자나 상대하는 타자 또는 그 다음 타자가 득점하면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등판해가지고 리드를 지켜냈을 때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저 3이닝을 던져서 리드를 지켜냈을 경우에 세이브가 기록됩니다. 이번에는 야구에서 한 구 한 구가 중요한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심판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선언할 때 포수가 공을 받는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단합니다. 그럼 스트라이크 존은 어떻게 보느냐 해서 위로는 타자 어깨, 그리고 벨트의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래로는 무릎을 봅니다. 무릎까지. 그래서 높낮이가 이 정도가 나오고 옆으로는 홈플레이트 폭만큼의 사각형, 뭐 이런 형태의 사각형 공간이 나오게 되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트라이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데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뭐 한 요 정도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